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반디 앤 루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 회사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렸는데 그 내막을 좀 짚어보고 약간의 재무적인 이야기와 서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명은 서울문고입니다. 1988년에 설립이 된 회사이고 33년 차의 서정유 도매업을 하고 있었죠.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었고 임직원 수는 한 220명 정도 됐죠. 반디 앤 루인스라는 브랜드는 반딧불에 이제 반디하고 라틴어로 달빛이라는 뜻의 루나를 합성했던 그런 뜻이고, 이는 사자성어인 형설지공에서 모티브를 얻어왔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신세계 강남점을 포함해서 오프라인 매장 10개가량을 운영했었으며 서점 앞에는 이런 반딧불 캐릭터가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회사가 33년 만에 부도 처리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음 처리를 못했기 때문인데 어음의 규모는 대략 1억 6천만 원이겠죠. 이 남짓으로 추정되는 어음을 처리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서 매장들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 상황 추이를 보시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줄곧 1,500억에서 1,000억 정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나지 않는 전형적인 형태로 가고 있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0%에 맞닿은 상태로 있었으며 잘 나올 때도 2% 정도가 맥스치였던 그런 정말 박한 마진을 보였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조달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이었고, 리스크 요인은 내재된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서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증가를 해가지고 늘어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나는 시점에서는 이자 비용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17년도가 사실상 이 회사의 임계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많이 미달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 연도부터 매출액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이는 지점의 폐쇄로 인한 영향으로 생각이 되며 계속해서 다운사이징을 시켜왔으나 아마도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결국에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20년 지금 부도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따로 공개된 게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이 회사의 고간이 말라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년도를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아예 없었고 남아있던 것은 매출채권하고 선급금 일부였습니다. 유동자산으로 이제 재고자산이 좀 잡혀 있는데 재고자산은 대부분 팔아야 되는 책이 잡혀 있긴 했는데 요거는 안 팔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건 회전율이 안 좋은 세상의 유동성이 떨어진 자산이다. 비유동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 상각 처리가 된 비품 및 설비들이었고요. 회사가 임대를 위해서 넣었던 매장 보증금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회사의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매입 채무와 단기 차입금, 그리고 유동성 사채, 비유동성 사채 등등 다 합해서 대략 40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매입 채무를 통해서 상품을 사서 파는 구조였을 텐데 회사 안에 현금이 말라있고 매출 채권도 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고 이미 재무상태표는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금이 도는지는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을 뿐더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운전 자금도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차입이 있었고 부채도 갚아야 되고 이자 비용도 내야 되는데 나중에는 투자 현금 흐름으로 막 조달을 해가지고 버티는 상황이 되었었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19년도에는 보증금의 감소로 인한 현금을 마련했는데 매장을 축소했으니까 넣어놓은 보증금이 나왔을 거고 또 단기 차입금을 일부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의 일부는 이제 다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쓴 흔적이 보입니다. 돈 꼬아서 돈 상환하게 되는 상황은 좋지 않고 밀릴 대로 밀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회사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전방인 도서시장을 보면은 전국의 서점 수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2000년도 초에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대략 3000개 정도의 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2000개 정도로 3분의 1 가까이가 구조조정되었습니다. 자, 그 배경을 보자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이죠. 성인 기준 최근에 종이책 독서율 같은 경우에는 52%고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중에 절반만 책을 읽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나마도 독서자,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월 한 권씩 읽어가지고 연 12권 정도 읽으니까 이게 안 읽는 애는 빵이니까 전체 평균 6권 정도 맞춰주는 그런 그림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으로는 한 권 혹은 그 이하로밖에 읽지를 못하고요.
자, 이는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이 과거에 90% 가까이에 달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심지어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95%였습니다. 여기서 이게 왜곡이라고 하더라도 한 80% 어딘가였을 건데요. 결국 이 이후부터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때 가장 변화의 큰 요인은 역시 스마트폰과 이와 관련된 영상 컨텐츠들의 출현이겠죠. 책 보는 사람을 요새 보기가 정말 힘들죠. 다 뭐 유튜브에서 치킨스타 보고 있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책을 사는데 쓰는 돈 자체도 계속 줄어들어요. 돈 10,000원 정도 쓰는 거예요. 서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 좋은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는 것도 온라인 위주로 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할인이 조금이라도 있고 오전에 시키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송 시스템이 이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내가 당장 이 책을 꼭 봐야겠다 그러면은 서점으로 달려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군 매출을 봤을 때 도서 및 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쪽에서 성장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 좀 있고요. 뭐 기존의 오프라인 회사들도 온라인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회사들은 양쪽으로 비용이 드는 상황이거나 그 서비스의 인터페이스상의 열악함이라던가 그런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자, 오프라인 대표적인 업체인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온라인 쪽이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선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2012년도부터 온오프 서점의 요일별 매출을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책을 사는 경우는 누구 만나러 주말에 잠깐 나왔다가 기다리면서 서점 갔다가 사는 뭐 그런 그림으로 주말에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부분으로 고착화된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런 모양새로 계속 가는 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트렌드다 보니까 그 오프라인 서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라는 너무 강력한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미 145년 된 반스앤노블이라는 서점이 없어졌고, 국내 같은 경우도 여러 랜드마크적인 도시 서점들이 없어졌습니다. 홍대에서 만화책 팔던 북새돈 몽고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니치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전국의 서점이 대부분 망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큼직큼직한 애들은 그래도 최후까지 몇 개는 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들의 실적을 다시 보면은 좀 이름이 알려진 친구들을 이렇게 봤어요.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제일 강하니까 20년에는 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교보문고 쪽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은 한 50억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꽤 늘었는데 뭐 이익은 준 상태입니다. 이게 뭔가 변화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좀 자세히는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영풍문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4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20억 정도. 근데 작년에 좀 훼손됐다. 매출액이 200억 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이 중에서 놀라운 업체는 알라딘인데요. 이 회사는 온라인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중고서적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절판 도서를 얻기 위해서 도처의 헌책방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뭐 온라인에서는 북아일랜드나 북코아 같은 데서 서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찾아가서 책을 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장이 다 알라딘 쪽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10년 만에 3배 정도의 성장을 보이게 되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25억에서 250억 가까이 10배 성장하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에 이들이 모두 상장이 돼 있다면 단연 탑픽은 알라딘이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알라딘의 성장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중고서적으로나 좀 책을 사는 그런 형태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에서 책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깔려있고 중고로 조금이라도 싸게 사보려는 그런 거에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두환의 자녀와 연계되었던 리브로 이쪽은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말라가고 있고 폐업 수순 갈 것 같습니다. 서울문고 같은 경우 오프라인의 3인자였다고 하지만 매출액이 유독 14년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오프라인 서점 셋 중에서도 제일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의 기반 지역이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뭘 막아보기도 넉넉지 않았던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른 회사들은 괜찮은가, 이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을 못 내는 경우가 없는가 살펴보면은 뭐 리브로 같은 경우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이익이 나지 않고 이자 비용은 내야 되니까 망한 수순으로 가고 있고, 교보나 영풍 같은 경우에는 양년에는 이익이 나는 거에서 뭐 이자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았습니다만은
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이제 드디어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도 20년에 이자 비용을 내고 나면 적자가 되게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서점의 타격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정상화가 점점 늦춰지면은 교보나 영품 같은 것도 좀 고생을 할 수 있는데요. 서울문고와는 다르게 조금 뒷배가 있는 회사들이어서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면은 만에 하나 빵꾸가 났을 때 갚아줄 큰형님 뒷배가 있는지 보는 건데요.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한색으로, 교보문고는 교보생명, 영품문고는 영품 계열인 CK와 일가들, 그리고 알라딘은 모차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배의 의중이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이게 뭐 환원 측면 같이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뭐 또 증자를 해서 돈을 좀 더 대주겠죠. 자, 반디앤루이스 서울문고의 도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회사가 상장된 회사는 아니었지만은 그 내막을 좀 짚어보면서 재무 안정성이라는 게 왜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가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방시장의 중요성 역시 확인이 됐겠죠. 도서시장 상황이 혹독했던 만큼 서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사업을 접든가 아니면 알라딘처럼 중고를 선점해서 뭐 특화되는 전략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디앤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영풍문고와 합친다는 설도 있었습니다만은 18년도에 결별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따로 이 회사를 인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야말로 쓸쓸한 퇴장이고요.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안 읽으니까 전방에 쇠퇴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여러 서점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면은 정말 몇 개의 플렉 스토어를 제외하면은 온라인으로밖에 책을 사서 볼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겠죠. 한 달에 한 권 이상을 보는 저조차도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산 적이 없어요. 온라인으로만 샀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근데 온라인으로 사게 되면 또 안 좋은 점이 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 꽝이 많죠. 아무튼 이게 책과 서점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과거처럼 이렇게 책을 읽읍시다 라고 슬로건을 걸고 이야기를 풀어가기에도 시대적으로 변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후대에서는 독서는 뭐 귀족의 취미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르죠.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